전주 실내 빙상 경기장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대회가 타 지역으로 넘어가거나 어쩔 수 없이 치른 대회는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경의 엇박자 속에 익산 석산비리 핵심이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기소 일주일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완주 뱀해산성이 호남 최초로 탄성백제 시기의 토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백제사가 10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전주 빙상장에서 쇼트랙 전국대회가 열렸는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네, 빙상장인지 수영장인지 모를 만큼 열악한 여건에서 경기가 치러졌다는데요. 어찌 된 영문인지 김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 쇼트트랙 대회가 열린 지난 주말 전주 실내 빙상장. 얼음을 고르기 위해 돌리는 정빙기가 지나간 곳마다 물이 흥건합니다. 물길을 닦기 위해 동원된 밀대가 물보라를 일으킬 정도로 녹은 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35도를 넘는 폭염에 얼었던 빙판 겉면이 녹아버린 겁니다.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미끌거리기도 했는데 넘어질까 봐 약간 겁이 났어요. 경기 도중 뿌연 물 한 개까지 차오르고 넘어지는 아이들도 속출합니다. 그렇지. 아이고. 기록 저하는 물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수상 스키를 하는 건지 정말 애들이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물이 심했어요. 부상 위험도 있고 넘어졌던 아이들이 온몸에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가 되니까. 전주 빙상 경기장 지상 링크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면서 노후 정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전국 동계체전 컬링 종목을 유치하고도 이상 고온과 시설 노후로 대회 직전 경기를 경북 의성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1층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도 물이 안 얼어가지고 저희도 예를 들면 대관을 저희가 3시간을 빌렸는데 실제로 훈련한 시간은 뭐 1시간 반 이렇게. 전주 빙상장 지상의 제습기 6대 중 4대는 경기장이 건립된 20년 전에 설치된 낡은 시설. 지붕 단열재 역시 노후로 곳곳이 파손돼 한여름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대한의 부하를 걸어서 다 해줘도 얼음이 녹는 건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싹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국제 규격이 무색할 정도로 낡은 전주 실내 빙상 경기장. 대회 유치는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가 공석인 대외협력국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해 도청을 떠난 전직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했던 국장을 다시 불러들여 도정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개방형 직위인 대외협력국장의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도청 국장을 지낸 A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전 국장은 지난해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사실상 정년을 마친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도청 내 다른 국장 자리에 앉히려는 것입니다. 당장 도청 안팎과 의회에서 모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 다시 복귀해 대협력국장을 맡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A 국장은 도 대외협력 업무를 맡은 적이 없고 이 분야에 특출난 성과를 거둔 점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특정인에게 정년을 연장해주는 조치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도는 이번 주 안에 대외협력국장을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낙연 총리가 서남대 폐교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농상생과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남대 인수가 시급하다며 교육부의 폐교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서남대를 폐교시키려 한다는 불신을 전제로 접근하지 말라며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 폐교 일정을 정하고 학교 자산이 비리 사학에 귀속되지 않도록 사학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석산업자에게 장학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혐의 없음 처분에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뇌물수수와 공동공갈, 기부금 강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제시된 3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익산시 A국장이 골재최 취업자로부터 받은 뒷돈 1,000만 원이 정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 시장과 A국장의 공모 혐의도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골재최 취업자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시장이 장학금 기탁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장학금 강요 증언 등 핵심 증거를 검찰이 모두 뒤집은 점은 논란입니다. 또 송치 일주일 만에 나온 무혐의 처분에 졸속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속한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결론. 그래서 저희가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관련자 조사하고 시장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건 결론을 낸 겁니다.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거네요. 사실. 그렇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보자의 진술, 그다음에 관련 증거, 기부금품 받은 정황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수사해서 저희들은 기소형으로 소치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단체장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의 의혹이 제기된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 2명은 2012년 군산시가 추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 사무소까지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 뱀의 산성이 호남 최초의 한성백제시기 토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에는 지금까지 7세기 익산 중심 백제사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발굴을 계기로 백제의 통치 시기가 10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완주 봉동에 있는 해발 123m 높이의 뱀해산. 이곳 정상 부근에서 토성이 발굴됐습니다. 니은자형으로 흙을 깎은 형식이나 촘촘한 기둥 구멍의 위치 등이 백제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추정되는데 출토 유물은 백제가 지금의 서울인 한성에 도읍을 둔 5세기 후반의 것과 같습니다. 뱀해산성 유적에서는 이제 고배와 장랑형 토기, 그다음에 주조처부 등이 확인되는데요. 저희 이제 뱀해산성도 한성 도읍기 때 축성된 산성이 아닐까. 백제는 수도의 위치에 따라 한성기와 웅진기, 사비기로 나뉘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사비기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는데 한성 도읍기 백제의 토성이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백제가 이 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는 증거로 전북 지역에서 백제의 영향력이 100년 이상 앞당겨진 셈입니다. 금강 이남의 것으로는 이것이 처음이어서 한성기 백제의 영역 확대라든지 지방 편제 방식 등등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번 발굴을 계기로 백제사 연구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완주에만 구억리, 상삼리 등 발굴되지 않은 백제 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전라북도의 어떤 백제 마한 등 고대 세력의 어떤 지배 방식과 관련해서도 아마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최근 장수와 남원에서 잇따라 확인된 가야 유적은 물론 백제사까지 지역과의 깊은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어 사라진 전북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됩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운영 관리할 경우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이나 사고 위험, 입주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의 확장세가 무섭습니다.
기존 대면 영업 기반의 지역은행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영업 개시 일주일 만에 150만 계좌를 돌파한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 선도 업체인 K뱅크에 이은 카카오뱅크의 약진에 지역 금융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네 지점이라는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온 지역 금융기관들의 영업 전략이 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영업이라는 정반대의 상황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터넷 은행 쏠림 현상이 잠재 고객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갖거나 어떤 취직 사업을 했었을 때 그분들이 수익층이 된다는 얘기죠. 저희로서는 그게 좀 가장 리스크 위험 요인으로. 대형 시중은행들은 공인인증서 생략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늘린 금융앱 개발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특히 회원조합을 기반으로 한 농협의 경우 오히려 오프라인 영업 강화를 대응 전략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매 금융 점포들, 전국에 산재에 있는 점포에서 직접 대면 활동을 통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더불어 조직의 무게를 줄이는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최근 6개 지점을 감축했고 농협은 연말까지 22개 회원조합 합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소매금융에 그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해석도 있지만 결국 체질과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지역 금융권에 팽배합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관행적으로 판공비를 주고받던 학부모와 대학 축구팀 감독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도내 모 사립대 축구팀 감독과 학부모 20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신분인 해당 감독은 매월 600만 원 정도 학부모로부터 판공비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후 수수한 3천여만 원이 관련 법에 저촉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산조선소 해법으로 현대중공업의 도크를 협력업체에 임대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됩니다. 박재만 도의원은 2년 뒤 재가동까지 멈춰선 현대중공업의 도크를 협력업체에 임대하면 200에서 300억 원대 중소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분수와 폭포, 실개천 등 35개 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pH 산도와 탁도, 대장균 등 수질 기준과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는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개방을 중지하거나 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전주와 군산, 남원, 정읍, 익산에 이어 고창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됩니다. 고창 평화의 소녀상 건립준비위원회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개막식을 목표로 모금운동과 함께 일제시대 관련 문화제와 역사 강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와 15년째 자매 결연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 가나자와시의 각종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오는 13일까지 복주머니, 부채 등 일본 전통 공예품 120여 점이 전시되며 주말에는 한지공예 체험도 마련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남원시 식정동의 한 도로 옆에서 풀을 베던 작업자가 389경 권총실탄 20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